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신나게 오를 줄 알았죠. 미국장도 나름대로 잘 가다가 미국장도 잘 가다가 오후에 그냥 폭락을 해보더라고요. 그냥 새벽이죠. 야, 이렇게 참 주가라는 게 잘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이게 변수가 생기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한 그런 소식이 없었더라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상승제로. 상승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 이놈들이 이 정신이 나갔어. 자꾸 이게 전쟁 광들이야. 하여튼 이스라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환율까지 저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이제 지속이 돼요. 외국인이 이제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는데 셀코리아, 이 셀코리아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동발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약재도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를 이제 부추기는데, 이렇게 외국인의 패닉셀이죠. 이 가능성은 낮지만은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봅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야. 이 달러가 강세되다 보면 우리 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보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9.9원 올라서 1393원인데 전 시간에도 보니까 거의 1400원에 육박해요. 1399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1390원을 넘는 것은 2020년 11월 8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 기조는 심화되네요. 환율은 올해 들어서 약 8% 상승을 했는데 달러 대비 원화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그 견조한 경제 지표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해지는 것 같고,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일단은 참 안 좋은 거죠. CPI 올라가면은. 그러다 보니 달러 지수도 당일날 1.05% 급등을 했고, 이후에 주말 사이에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그 무력 충돌 이로 인해서 달러 지수는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 CPI가 발표된 그 다음 날이죠. 11일부터 상승세가 이제 가파릅니다. 통상 그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를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외국인은 올해 그 지속적인 원화 약세에도 코스피 매수세를 이어왔는데 올해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총 18조 9,700억 정도 순매수했단 말이에요. 상장사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 삼성과 그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로 불렸습니다. 매수세로 불렸는데, 하지만 최근에 환율 상승세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겨요.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선 지난 12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7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1380원을 돌파한 지난 15일에 2554억 순매도합니다. 이날 역시 오전까지 3천억 정도 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을 3조 원 가량 순매도했고 이날도 오전까지 1조 한 2천억 정도 선물을 순매도합니다. 오전에만 선물 현물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 그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다 보니 코스피가 이제 2%대로 이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거죠. 2600선마저 위협받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그 매크로 요인이 당분간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매년 4월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받은 배당금을 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시기예요.
외화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일시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외국인 배당금 지급에 따른 달러 수요의 지정학적인 갈등 격화에 따라서 위험 회피까지 더해지다 보니 당분간 환율은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1차 상대는 1,400원인데 중동 갈등이 확전으로 연결되면은 2차 상대는 1,440원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매도세를 부르고 있는 코스피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2022년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조 9,216억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피 지수는 최저 2,130선까지 후퇴를 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한데 과거와 같은 외국인들의 과매도 가능성은 나타나는 분석도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수출과 실적 개선, 여전히 남아있는 금리나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증시 조정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환율 상승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오버슈팅 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증시 전반에 걸쳐서 극심한 가격 조정을 유발할 소지가 낮다고 하죠.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설 여지는 있는데 그 강도와 지속성은 길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원화가 약해지면 해외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등 이 자동차 업종이 환율 상승에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섹터 쪽은 나쁘지 않겠다 하는데 일단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좀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빠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삼성은 한 3% 정도는 뭐 가뿐하게 빠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도 79,400원에서 다시 이제 79,700원까지 왔다리 갔다 하면서 8만 원은 지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가는 8만 원 정도.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6,200원까지 갔는데 좀 더 낙폭을 줄일 겁니다. 일단 오후 좀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봅시다. 한 2% 정도는 빠지지 않겠나 봐요. 2%. 지금 비트코인 쪽도 보니까 한 9,6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9,600원. 이더리움도 한 460만 원 정도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1,398원, 뭐 99원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국 보니까 상해 지수도 한 1% 정도 빠지고요. 심천 종합이 많이 빠지네. 보니까 한 3% 가까이 거의 뭐 폭락을 하고 있고, 홍콩 항생도 1.65%, 홍콩 H 1.48% 모두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빠짐의 날이네, 빠짐의 날.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